자, 필수 예제 5번부터 보죠.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둘 다 어떻습니까? 일반형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번을 해볼 것 같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고치라 그랬죠? 표준형으로 고치라 그랬는데 그냥 나눗셈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3으로 묶어서 x-1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1로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저렇게 한번 하면 3 플러스 x-1분의 1. 그 뒤에 걸 먼저 쓰죠. x-1분의 1. 왜냐면 표준형으로 우리가 더 보기 좋으니까. 자, 요 앞에 한 거를 뒤에다 썼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릴 수 있습니까? 일단 좌표축 먼저 그려놓고 그래프 그리는 거를 좀 여러분이 귀찮아하거나 게을러게 하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좀 하셔야 돼요. 자, 먼저 점근선부터 표시를 해야 돼요. 원래 그 기본형 그래프는 점근선이 x축, y축이지만 이제 표준형 그걸 평행이동한 거니까 x축으로 1만큼 여기 1 쭉 이걸 좀 긋고 그 다음에 y축 3 쭉 하나 긋고 좀 삐뚤어졌네. 점근선 먼저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숫자가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해요. 양수일 때는 이쪽 방향 1사분면 3사분면 방향에 그리면 되고 음수일 땐 여기다 그리면 되죠. 양수니까 이렇게 이쪽에다가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색으로 할까요? 초록색으로 좀 해볼까요? 초록색으로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근데 이게 좀 얼마만큼 좀 띄어서 그려야 될지 조금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절편이 있으면 절편을 좀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쪽은 절편이 없으니까 사실 뭐 표시할 게 없고 이쪽 부분 이렇게 그려지면서 절편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x가 0일 때 y 값이 뭐냐? x가 0일 때 y 값. 그럼 뭐 여기다 구해야 되고 여기서 구해야 되고 x가 0일 때 y 값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2죠. 그래서 얘는 2를 지나 2. 여기 2를 지나고 x가 0일 때 y는 2. 그 다음에 y가 0일 때 x는 얼마냐? y가 0일 때의 값은 이 분자가 0이 된다는 얘기니까 3분의 2죠. 3분의 2. 3분의 2면 한 요쯤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적에 어떻게 하냐면 요 두 점을 지나도록 좀 그리기가 조금 거시기하네요. 이런 식으로 좀 그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너무 좀 멀리 띄었네, 그죠? 요거랑 사실 대칭인데 너무 많이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론 이거 이제 한두 끝도 없이 계속 여기 그 점근선에 가까워지는 거죠. 닿진 않지만 계속 무한히 가까워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절편까지 표시하면 더 완벽한 거죠, 지금. 자, 되겠습니까? 1번 해봤고요. 자, 2번은 1번과 거의 똑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근데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게 뭐냐 하면, 요거 한 가지만 달라요. x 마이너스 요 3으로 묶어서 x 마이너스 2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x 마이너스 6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위에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요거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과정은 이제 이거 지금 한 거랑 똑같아요. 점근선 그리고 절편 찾고 그리면 됩니다. 근데 이건 마이너스니까 이쪽 방향에 그려지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 직접 꼭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유제 있는 문제도 귀찮다 생각하지 말고 꼭 그리세요. 그래서 이게 좀 익숙해져야지 안 그러면 항상 그 실전에서 실수하게 됩니다. 그건 뭐 보통 계산 실수하고 많이 치부하고 넘어가는데 계산 실수를 그렇게 자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평소에 계산 실수할 그 거리를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문제를 꼼꼼하게 따라하는 사람은 실수가 적어요. 그죠? 자, 유제까지 해본 사람은 이제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6번이죠. 함수 fx가 이렇게 돼 있다. 자, 일반형입니다. 근데 문자로 많이 나와 있네요. 이거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이 점 1,0을 지날 때 ABC 합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요 두 가지 그 풀이 방법이 가능할 것 같아요. 두 가지 풀이 방법. 그런데 그 두 가지 풀이법 중에서 사실은 쉬운 게 있고 이제 좀 복잡한 게 있습니다. 일단 복잡한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뭐가 있느냐? 얘를 갖다가 표준형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자로 되어 있을 땐 이게 좀 불편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십시오. x-c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ax-ac니까 플러스 ac가 있어야 돼요. 근데 뒤에 플러스 b 있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네. 이 숫자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될 텐데 계산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보세요. x-c분의 ac 플러스 b. 이건 상수죠. 이렇게 먼저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해? 플러스 a가 되죠. 되겠습니까? 자, 얘가 이제 표준형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 점근선이 x 이퀄 2가 점근선이고 y 이퀄 3이 점근선이야. 그러면 요게 2라는 얘기고 얘가 3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a하고 c를 바로 찾을 수가 있죠. a, c를 바로 찾았습니다. 그러면 a, c 두 개 곱하면 6이죠. 그래서 6 플러스 b다. 6 플러스 b다. 그럼 이제 b 값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뭘 알려주냐면 절편 1,0. 그래서 x가 1일 때 y가 0이에요. 1, 그럼 이건 여기다 넣어도 되지만 원래 식에다 넣는 게 좀 편하죠. 1,0.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에는 a 플러스 b,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c, 이것이 0이다. 근데 a하고 c를 우리가 지금 구해놨잖아요. a가 3이고 그 다음에 c가 2였죠. 그래서 이건 뭐야? 이거는 마이너스 1분의 3 플러스 b다. 뭐 이런 거죠. 그게 0이 되니까 b가 마이너스 3이었네요. 이게 마이너스 3이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a, b, c를 다 구했죠.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3이고 c가 2였다. 다 더하면 합은 2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그래프를 가지고, 그죠? 먼저 식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그래프 가지고 먼저 식 만들어. x 그러니까 x 이퀄 2가 지금 점근선, y 이퀄 3이 점근선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이거죠. 그 다음에 위에 건 모르고 플러스 3. 일단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이용해요? 문제에서 준 또 하나의 조건 1,0, 1,0을 지난다. 이걸 넣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0이다. 해서 k가 3인 거를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k가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형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요거를 통분을 해서 x- 통분을 해서 오히려 이제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바꾸는 거죠. 그럼 원래 있던 거 3은 그대로 두고 자 3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요거 x-로 통분해서 이 뒷부분 된 겁니다. 그러면 3x 마이너스 3 되겠네요. 그 다음에 x-2가 되겠죠. 자, 표준형을 먼저 만들어서 그거를 일반형으로 변형했어요. 그게 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c가 2라는 게 바로 보이죠?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것도 보이죠? a가 3이라는 것도 보이죠? 그래서 아까 구한 거랑 결과가 같고 역시 다 더해도 2가 되는 거에 맞죠? 자, 어떤 방법이 더 쉬워 보입니까? 사실은 문자로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억지로 변형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에서부터 먼저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더 경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런 문제는 두 번째 방법을 쓰십시오. 그러니까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표준형 먼저 만든 다음에 그걸 일반형으로 변형하자. 항상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변형하는 게 아니라 표준형에서 일반형으로 변형해야 될 때도 이렇게 생기는 거죠. 되겠죠? 자, 밑에 유지해 보시고 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7번입니다. 함수 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거의 그래프가 겹친다. 보통 우리가 기본형을 변형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본형을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딴 형태로 간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얘를 갖다 변형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행 이동하면 그죠? 그래서 그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봐야 되겠죠. 표준형으로 x 플러스 1 3으로 묶어서 x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요거 먼저 쓰고 그죠? x 플러스 1분의 2 그 다음에 플러스 3이다. 자, 표준형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사실 y 이퀄 x분의 2를 평행 이동한 거죠. 어떻게? 얘 대신에 x 대신 x 플러스 1 들어갔으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여기서 1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고 또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y축으로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럼 얘가 됩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반대로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고 x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얘가 되겠죠. 이거를 거꾸로 가면 되는 거죠. 그걸 물어본 겁니다. 얘기됩니까? 그래서 x축 방향으로 1만큼 플러스 1입니다.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면 얘가 된다. 이때 얘는 얼마입니까? 요 k는 달라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얘는 k는 2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 a, b, k 값을 다 구했고요. 이거 다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1 빼기 3 플러스 2가 되니까 0이 되네요. 그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하지 않은 문제죠. 밑에 유제 해보시고 두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 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8번입니다. 두 문제가 있는데 다음 물음에 답해라. 분수함수 이거의 그래프는 자, 일반형이죠. 점 A, B에 대해 대칭이다. 자, 분수함수 그래프가 뭐에 대해 대칭입니까? 이거는 점 A, B라고 하는 게 이게 점근선의 교점을 얘기합니다. 점근선의 교점. 어떤 점에 대해서 점대칭 도형이라 그랬죠. 그 말하자면 대칭에 말하자면 기준이 되는 점대칭의 기준이 되는 그 대칭점이 바로 점근선의 교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찾기 위해서 얘를 표준형으로만 고쳐보면 되는 거예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만 고쳐보면 됩니다. 그거 간단하죠? 앞에서 계속 해본 겁니다. 3에 x 마이너스를 그대로 쓰고 3x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1 되려면 플러스 4 필요하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다? x 마이너스 1분의 4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되겠죠? 뒤에 거 먼저 앞에 거 나중 썼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야? 이 점근선 교점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x 이퀄 1과 y 이퀄 3의 교점이니까 바로 1,3이죠. 됐죠? 그래서 1에서 3을 빼니까 답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쉽죠? 네. 자, 그 다음에 함수 요거의 그래프가 두 직선 이거에 대해서 각각 대칭이다. 두 상수 A, B 합을 구해라. 자,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어떤 직선에 대해 대칭이 됩니까? 우리가 y 콜 x분의 k라고 하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하고, 그죠? 요 두 직선에 대해서 각각 대칭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보면은 그걸 갖다 평행이동을 해놨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사실 뭐예요? 원래 이 점근선이 x축과 이제 y축이었는데 그 점근선 자체가 평행이동한 거 아닙니까? 그 평행이동한 것이 어디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면 교점을 찾으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제 y 콜 x하고 y 콜 마이너스 x 이렇게 있었는데 걔네가 어디로 이동하면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얘기는 얘네 둘을 연립해서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연립합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을 이렇게 연립하는 거죠. 그래서 얘로 넘어가니까 2x, 얘로 넘어가니까 4가 되죠. 그래서 x가 2가 되네요. x가 2면 y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어디다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야?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 그 점이 바로 두 선의 교점이죠. 2, 마이너스 1. 자, 보세요.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는 기울기가 1. 이런 걸 하나 그리죠. 기울기 1짜리.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를 하나 또 그립니다. 그럼 요렇게 지나겠죠. 자, 요거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 된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점근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죠. 되십니까? 점근선이 이렇게. 그러면 오리지널 그래프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 점근선 기준으로 1, 4분면, 3, 4분면 방향이냐 아니면 2, 4분면, 4, 4분면 방향이냐 이제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일단 점근선을 아니까 표준형으로 먼저 접근을 합니다. 얘를 변형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문자가 있으니까 변형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 점근선이 x-2 그 다음에 y 이게 이제 위에 k는 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요거를 갖다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x-2 그 다음에 k는 그대로 두고 요거를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일반형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형. 어떻게 돼? x-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k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이제 문제에서 제시해준 원래 모양과 비교를 했을 때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일단 알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변하지 않죠? 뒤에 3이니까 얘가 3이니까 k가 1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b가 얼마입니까? 2가 아니고 마이너스예요.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k가 1이라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얘는 그래프가 그렇죠.
이쪽 방향이 아니라 이쪽에 그려진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그리는 거죠. 물론 정확하게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돼요? 뭐 절편도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x절편, y절편 두 개 다 있죠. 자, 그래프를 그리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굳이 이건 그래프까지 다 정확히 그릴 필요 없잖아요. a, b 값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이 정도에서 스톱을 해도 되고요. 뭐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 점근선의 교점을 찾는 문제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얼마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의 합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 지금 몇 문제 해봤지만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다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다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유리함수에서는 그래프 그리는 것이 거의 전부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밑에 유제 2개 해보고 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분수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인데 이것도 뭐 별거 아닙니다. 그려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분수함수 fx가 있는데 정의역이 이렇다. 이제까지는 그 정의역을 제한을 하지 않았죠. 제한 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 전체, 물론 이제 분모가 0 되는 건 빼야 되겠지. 실수 전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의역을 이렇게 제한을 해뒀어요. 그럼 요 안에서만 그리면 됩니다. 그럼 그때 최대값, 최소값도 역시 그래프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앞에 거랑 다름 아닌 그냥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x-3 일단 그대로 밑에 똑같이 쓰고 4, 30,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x-3분의 1 그죠? 플러스 4다. 자, 표준형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그려야 돼요. 어떻게 그립니까? 0, x, y 표시하고 자, 점근선이 3,4다. 3, 4. 점근선의 교점이 3,4니까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요. 얘가 플러스 1이니까 그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으로 하나 그려지고 또 저쪽으로 하나 그려지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거 뭐 x절편, y절편이 얼마인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굳이 이거는 뭐 표시해도 좋지만 표시 안 해도 그만이에요. 왜냐면 지금 제한 변역이 x의 범위가 4에서 5까지거든요. 그럼 이쪽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까지만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 부분만 그려지는 거죠. 요 부분만 우리가 그리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단조 감소한다는 게 보이죠? 그래서 최대값은 x가 바로 4일 때 나오는 값이 최대값이다. 그리고 최소값은 x가 5일 때 나오는 값이 최소값이다. 뭐 이차함수처럼 그 중간에 뭐 이렇게 꼭지점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4하고 5를 대입한 값. 뭐 여기다 넣어도 되고요. 여기다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f4를 구하면 이게 이제 최대값일 텐데 여기다 넣을까요? 그러면 4 빼기 3이니까 1이잖아요. 1 플러스 4니까 얼마야? 5죠. 5. 요게 최대값이고요. 여기 5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최소값은 x가 5일 때 나와. 5 집어넣으면 2분의 1. 그죠? 2분의 1 플러스 4죠. 4.5네요. 4.5. 그러면은 2분의 9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최대값이고 요게 최소값이다.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지금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뭐 요 두 값을 더하면 되겠죠. 5 플러스 2분의 9다. 그러면 5이 10이니까 2분의 19가 되겠네. 요것이 정답.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유리함수, 그러니까 분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금방 해결이 되기 때문에 별로 어렵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참수보다도 더 쉬운 거죠.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제한 변역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 제한 범위가 요 말하자면 점근선 여기를 이렇게 포함하게 되면 이때는 최대 최소가 없겠죠, 당연히. 한도 끝도 없이 가버리니까. 그래서 요렇게 범위를 잡아야만 문제가 의미가 있겠다. 뭐 그런 거죠. 자, 그럼 뭐 출제자가 고민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교재 밑에 유제 2개 해보시고 10번으로 갑시다. 자, 예제 10번입니다. 이번 이제 역함수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이제 분수함수는 역함수도 분수함수입니다. 분수함수, 역함수는 분수함수다. 뭐 자기 자신이 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종류의 분수함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분수함수, 역함수는 분수함수 형태로 나온다.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차함수의 역함수는 이제 무리함수 형태로 나오고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이차함수 형태로 나오고 1차함수는 또 1차함수가 역함수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유리함수는 유리함수가 역함수가 돼요. 자, 그럼 뭐 차차 이제 계속 확인이 될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역함수를 구해라 그랬죠? 자, y는 지금 뭐예요? x-2분의 x-1이다. 우리가 역함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걸 x를 y에서 푼 다음에 x, y를 바꿔도 되고 아니면 순서를 바꿔서 x, y를 먼저 바꾸고 난 다음에 그거를 y는 fx 형태로 고치면 됩니다.
x에 관한 식으로. xy를 먼저 바꿔볼게요. xy를 바꾸면 그 순간 이미 역함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미 역함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y 콜 x의 어떤 식 이런 형태로 쓰기 때문에 이걸 좀 변형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변형하느냐? 그 변형하는 방법은 얘를 다시 이제 그 대분수 형태로 바꿔서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냥 여기다 이걸 곱합니다. 양변에 y-를 양변에 곱해요. 그러면 x 곱하기 y-2는 y-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다시 전개합니다.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 xy-2x는 y-1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게 y를 하나로 만드는 거니까 이쪽으로 넘겨서 x-1에 y로 2x 넘겨서 2x-1 이렇게 되죠. 그럼 결국 y는 뭐가 됩니까? y는 x-1분의 2x-1이다. 이것이 바로 함수 fx의 역함수죠. 그래서 얘가 뭐예요? f 인버스 x가 바로 이런 모양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럼 1번 해결된 겁니다. 1번. 자, 두 번째. 함수 fx의 역함수 f 인버스에 대해서 fx하고 f 인버스가 같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해라. 자, 이 문제도 우리가 1번과 똑같이 실제로 얘를 갖다가 x 대신에 y, y 대신에 x, 얘가 이제 y니까 x, y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뭐 표현해서 실제로 얘를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가 들어가서 조금 더럽죠. 실제로 얘를 이제 구해볼 수가 있는데, 얘를 구하고 나면 그 구한 식이 원래 식하고 이제 똑같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똑같도록 이제 a를 정하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에서 얘기한 대로 그대로 이제 무식하게 푸는 방법이고, 뭐 그런 방법도 이제 가능하겠어요. 위에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 근데 내가 이제 여기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분수함수가 그 역함수가 자기 자신과 똑같으려면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그걸 이용해서 풀면 좀 쉬운데, 무슨 얘기냐면, 역함수라는 게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유리함수가 이 y 콜 x에 대칭을 시켰을 때 자기 자신과 똑같아지려면 얘가 말이죠, 기본형이든가 기본형이 아니더라도 어떤 특성을 만족하면 되냐면 점근선의 교점이 y 콜 x 위에 있으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y 콜 x 위에 있으면은 걔는 말이죠, y 콜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에 대해 대칭 이동해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바로 요게 성립하는 조건이 바로 뭐가 되냐면 점근선의 교점이 y 콜 x 위에 있다. 요걸 좀 기억을 해두자 이게. 응? 요걸 이용하면, 요 성질을 이용하면 무식하게 푸는 것보다 조금 스마트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하겠죠, 당연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죠? 쏘리. 자, 2x 플러스 5. 자, 밑에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에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앞에 a로 묶었는데, 그러면 2a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ax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이제 2분의 a를, 잘 안 보이나? 2분의 a를 앞에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개를 하면은 이제 ax가 되죠. 물론 이제 뒤에 떨거지를 좀 조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뒤에 떨거지는 뭐야? 2분의 5a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a를 해줘야 원래 거랑 같겠죠. 자, 요 식을 갖다 지금 변형한 겁니다. 자, 요 식을 변형한 것이 이거다. 표준형으로 바꾸려고.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2x 플러스 5분의 마이너스, 자, 이게 문자니까 이제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좀 복잡해지는데, 플러스 2분의 a다.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이건 이런 거예요. 요 분수의 분자 분모를 우리가 2로 나눠 보십시오. 2로 나눠 보면 x 플러스 2분의 5, 그리고 얘는 4분의 마이너스 5a, 그다음에 플러스 2분의 a다. 2분의 a죠. 2a가 아니고 2분의 a다. 그래서 이게 뭐야? 얘가 말하자면 우리가 표준형에서 이제 마이너스 p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k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q가 되는, 그죠? 표준형으로 봤을 때 이제 문자가 좀 들어있고 좀 복잡해지긴 했는데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얘가 이 성질, 그러니까 역함수가 자기 자신과 같으려면 점근선의 교점이 y 콜 x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점근선이 뭡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5가 점근선이에요. 일단 y 콜
2분의 a가 또 점근선입니다. 요 두 개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5다 하는 거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나는 무식하게 풀지 말고 요 성질을 이용해서 좀 풀기 바랍니다. 물론 1번에서 했던 요령대로 실제로 얘를 구해보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그보다는 요 성질을 한번 이용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자, 밑에 유제 연습해 보시고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11번.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 캡 B가 공집합이다. 자, 이건 뭡니까? 이건 어떤 점들의 집합인데 이 유리함수죠. 유리함수가 나타내는 어떤 그래프 위의 점들.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직선이 나타내는 그래프 위의 점들. 근데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건 교점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얘를 먼저 그립니다. 얘를 그리려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바로 되네요. 그래서 x분의 1 플러스 2다. 이렇게 되죠. 얘는 y는 x분의 1 플러스 2다. 그럼 이걸 먼저 그려보면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잘을 안 되고 하니까 삐뚤빼뚤한데 뭐 신경 안 써요. 0, 그 다음에 2니까 얘가 어떻게 돼? 위쪽으로만 이렇게 점근선이 이렇게 되죠. 그 y축이 그대로 또 점근선입니다. 그죠? x축으로는 이동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그래프가 뭐가 되는가 하면 1이니까 위에는 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뭐 여기 그 절편 같은 거 표시해주면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x가 얼마냐, y가 0일 때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네. 뭐 요 정도로 표시해 둡시다. 별로 중요하지 않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얘는 y는 kx 플러스 2라고 하는 거는 이건 한마디로 이런 거거든요. x 마이너스 0 플러스 2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뭐야? 0,2. 0,2가 여기죠. 이 점을 기준으로 하면서 기울기가 k인 그런 직선입니다. 그래서 k 값에 따라서 기울기는 막 달라질 수 있지만 기준점이 되는 0,2는 절대 꼭 지나야 되는 그런 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거 여러분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교점이 생기는 경우가 어떤 경우죠? 교점이 생기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가 교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면 무조건 교점이 생기네. 그러니까 기울기가 음수여야 돼요. 기울기가 음수라는 게 이제 바로 이런 거죠. 그죠? 기울기가 음수. 근데 기울기가 0이면 어떻습니까? 기울기가 0이면 교점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기울기 0도 괜찮네. 그러니까 k가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0이거나 음수거나 그러니까 이런 범위면은 교점이 안 생긴다. 0보다 작으면 그럼 다 된다는 얘기냐? 0보다 작은 굉장히 작은 음수 값이면 이제 거의 y축에 가서 붙거든요. 그래도 상관없는 거죠. 어차피 안 만나니까. 그래서 바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k의 범위는 이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수 k의 범위인 거죠. 이 문제 잘 이해해야 돼요. 예? 역시 이제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리함수는 그래프가 분수함수 그래프가 거의 전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되겠죠? 자, 밑에 유제 해보시고 자신감이 붙은 사람은 이제 연습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